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현학 선생이 15년 만에 다시 입각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것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1970년대 말 경제부총리가 되어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 12월부터 3년간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그는 1978년 12월 남덕우 부총리 후임으로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됩니다. 그의 부총리 기용은 남덕우 전 부총리가 4년 넘게 재직했기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용은 한국 경제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혹은 바뀔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상황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까지 한국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경제정책이 구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삼고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1960년대부터 관주도의 성장 정책을 장기간 추진해온 결과 1970년대 후반 들어 부작용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통화량 팽창에 오일 쇼크 등이 겹치면서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었고 불평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화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 투자 문제도 겹치면서 경제에 먹구름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1978년 무렵이 되면서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경식, 김재익 등 경제기획원의 일부 관료를 중심으로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1978년 초 강경식 차관보, 김재익 국장의 주도하에 경제기획원 기획국에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관료들은 물가 안정이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중화공업 투자 확대, 수출 지원 등 대통령이 주도해온 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간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었기에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검토용 자료로만 활용하고 맙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말 지금까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정년 비서실장, 남덕우 부총리, 김용환 재무부 장관 등을 해임했습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은 1969년부터 9년 넘게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또 남덕우 부총리는 재무부 장관으로 5년, 부총리로 4년 3개월간 있었으며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4년 3개월간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경제 관료들이 모두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우 부총리의 후임으로 안정론자 신현학 부총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경제 부문을 맡아 이끌어온 이들을 동시에 경질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그들과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인물에게 경제 분야 수장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대통령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들이 동시에 물러나게 된 데에는 지난 8주차 김정년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반발, 총선에서의 패배 등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대통령이 계기가 만들어지자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신은학 선생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978년 8월, 그러니까 그를 공식적으로 임명하기 4개월 전 신현학 장관에게 부총리로 임명하겠다는 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는데 아마도 안정화로의 정책 선회를 구상하고 있으라는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김정년 비서실장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총리 교체를 통해 경제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기존 세력, 즉 성장론자들의 극심한 반대 공작이 펼쳐질 것을 우려해 자신의 최측근에게도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부총리로 임명된 그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며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배짱 있고 추진력 있는 인물이었던 그는 자신의 소신대로 심지어 박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도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농가주택 개량사업 규모를 놓고 1979년 초 박 대통령과 신 부총리가 벌인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9만 5천 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업무보고 내용에 3만 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더 투자합시다 라며 사업 규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 부총리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6만 가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지만 신 부총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박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꺼냈지만 신 부총리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가주택 개량 사업 규모는 그의 주장대로 3만 호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신껏 추진한 정책은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 대통령도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장기간 성장 중심 정책에 익숙해 있던 탓에 또 자신의 최대 치적이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신은학 부총리는 1979년 1월 경제기획원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980년대를 향한 새 전략이라는 제목의 특별보고 슬라이드 상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성장보다는 안정, 규제보다는 자율과 경쟁 촉진, 보호보다는 개방으로 경제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러한 방구도 없이 낙농가의 우유값을 올려주라라는 엉뚱한 지시만 내렸습니다. 특별 보고 내용 중에 국내 분유값이 과도하게 높아 외국 분유를 수입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이 지시는 보고에 배치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의 보고 내용에 대한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표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 등에서 수출금융 축소, 가격 자율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외무부 연두순시 때에는 요즘 공무원 중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줄여야 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신 부총리와 경제기획원을 겨냥한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말에는 성장론자인 남덕우 전 부총리를 경질 1개월 만에 대통령 경제담당 특보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성장 우선 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인선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안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성장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경제 관련 부처들도 경제 안정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대통령은 비밀리에 한국은행 경제과학심의회의, 한국개발연구원에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 안정화로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경제기획원의 평가가 맞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경제기획원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 실태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평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박 대통령은 3월 말 신 부총리에게 경제 안정화 관련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신 부총리는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으로부터 안정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가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79년 4월 나온 것이 4.17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입니다. 여기에는 수입 개방 확대, 중화공업 투자 축소 및 조정, 수출 정책 기조 변화, 생필품 수급 원활화, 금융제도 개편, 새마을운동 지원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박정희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심지어 기존 정책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4.17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의 발표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안정 중심 혹은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아 이 시책을 신경제정책이라 명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덕우 경제특보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결국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17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중화공업 투자 조정은 용두사미에 그쳐 발전설비 부문을 교통정리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었고 축소했던 수출금융은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수출금융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지난 10주차 강의에서
남덕우 선생에 대해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17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제 관련 부처들이 성장 위주의 관치 경제에 익숙해 있던 상황에서 경제를 자유화하고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경제 안정화 추진을 승인하긴 했지만 시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도 경제 관료들도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할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현악 부총리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경제기획원 관료들과 함께 고통이 따르지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힘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현악 부총리의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이 무의미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 이듬해 들어선 전두환 정권 하에서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의 주도 하에 다시 추진되어 한국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신현악 부총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의 물꼬를 튼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2주차 김재익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있던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진 비상 상황에서 신 부총리는 차분하게 경제 부문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같은 해 12월 10일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1986년에는 삼성물산 회장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총리까지 역임한 그가 사기업 총수의 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도 있었습니다. 청렴한 줄 돈 앞에선 뿐이라는 뒤따랐습니다. 그는 이병철 회장인 오래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삼성행을 택했습니다. 오래된 빚이란 앞서 4.19 그에게서 받았던 환을 이야기합니다. 1991년까지 이걸 역임한 그는 한일 협력 기념사업회 한 뒤 87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생애에 대해 경제 관료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며 중 경제관료 시작한 뒤 바탄에 한국 역대 30대 장관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4.19 혁명 이후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1975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5년 만에 입각한 뒤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까지 지내면서 의료보험제도 를 이끌어내고 경제정책 기조를 중심에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과의 논쟁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 강단 있게 이를 추진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고 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11주차 강의에서는 신현학, 경제정책 전환의 물꼬를 트다 라는 주제로 신현학 선생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김재익,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나가다 라는 주제로 김재익 선생의 생애와 경제관료로서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